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크루트 취업학교 대표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면접 종류와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면접에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또 조사를 하시고 예상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깊게 오늘 하나부터, 여기 보시면 A부터 Z까지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디테일하게 살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끊지 마시고 끝까지 쭉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원에 따른 면접 방식을 알고 가셔야 된다.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대다 면접, 다대일 면접, 1대1 면접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공채 시즌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대다일 확률이 높습니다. 면접관도 여러 명이고 여러분들 지원자도 여러 명이고 그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공채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면접을 수시 방식으로 해서 채용이 된다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지원을 했는데 그쪽에서 급하게 요청이 와서 면접을 가야 된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다대 1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 혼자 들어가고 면접관은 2명 이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대1 면접 방식은 말 그대로 혼자 이렇게 들어가셔서 하는 건데, 이거는 보통은 신입분들은 잘 하지 않고요. 경력직 분들이나 아니면 특정한 회사들이 있어요. 1대1을 좀 선호하는, 실무진 면접에서 1대1 선호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 명의 지원자가 나랑 같은 말을 했을 경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플랜 B를 준비하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대다 면접은 마찬가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뭐냐? 다대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오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런데 다대 1이다. 다대 1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1대1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단점이라고 하면 이 순서가 돌아가면서 나한테 바로 먼저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의 수준이 다른 지원자랑 거의 유사할 경우 이제 내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약간 선호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방식만 조사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면접 방향이 조금씩은 달라져야 된다.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면접 방향이 조금씩은 달라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면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대표적인 게 PT 면접, 여러분들 전공 관련된 PT 면접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토론 면접 혹은 토의 면접, 그리고 인성 면접, 구조화 면접. 자, 여기서 좀 생소한 게 구조화 면접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의 맥락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나서 계속 꼬리 질문을 붙여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분은 계속 똑같은 일관성 있는 대답을 하는 반면, 어떤 분들은 질문에 대한 답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화 면접이 어떨 때는 좀 굉장히 날카롭게 본인한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또 그랬다고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 그대로 답변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롤플레잉 면접, 흔히 말하는 역할극 면접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모든 회사에서 쓰는 건 아니고요. 특정 회사랑 특정 직무 같은 데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면접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합숙 면접, 창의력 면접. 합숙 면접은 과거에 금융기관 같은 데에서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은행사, 증권사 이런 데에서 보통 그런 데는 연수원이 있죠. 연수원 같은데
전체 이제 모여가지고 1박 2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면접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다양한 면접을 진행을 하면서 면접관들이 점수를 매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임원 면접 갈 사람을 선별해내고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창의력 면접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 해결 방식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그런 면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보시면 뭐 영어 면접, 전화 면접, 브리핑 면접, 압박 면접, 이런 부분은 뭐 압박 면접은 최근에는 많이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뭐 그 사람의 임기응변 능력을 보기 위함이다, 이 사람의 뭐 정신력을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함이다, 실제 이렇게 해서 아직도 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영어 면접, 그 다음에 전화 면접, 브리핑 면접 이런 부분은 외국계 회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선호를 하죠. 당연히 뭐 외국과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 면접을 좀 선호를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1대1 하시기 전에 전화로 인사팀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전화 면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뭐 실제로 이제 너무 많은 지원자가 있기 때문에 전화로 일단은 해서 일부 지원자들을 좀 거르고, 그리고 나서 전화 면접을 통과한 사람들을 다시 이제 불러서 인성 면접이라든지 실무진 면접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뭐 물론 이것도 최근에도 계속 활용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고, 뭐 외국계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핑 면접은 뭐 쉽게 여러분들이 어떤 공공기관에서도 실제 많이 쓰이는 그런 방식이고요. 말 그대로 딱 뉴스 기사 같은 거나 아니면 자료를 하나 딱 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5분 혹은 10분 동안 정리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딱 면접장에 들어가게 되면 발표를 시킵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좀 더 뒤에 이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진행하는데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T 면접, 여러분들 많이 아마 프레젠테이션 면접 준비하시고 실제로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시겠죠. 그럼 면접장에 가시면 개인마다 PC를 주거나 혹은 뭐 PC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장소에 여러분들을 다 들어가게 한 다음에 주제를 줍니다. 주제를 주고서 지금부터 혹은 60분 혹은 90분간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셔서 뭐 PPT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글이나 워드 이런 파일 형태로 정리를 하게끔 합니다. 보통은 발표 시간은 10분 내외로 주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여러 지원자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 PT 면접을 하실 때에는 일반적인 회사에서 주요 이슈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는 편이고요. 자, 다음 방식은 PT 파일을 사전에 제출을 하게 합니다. 이거는 오히려 좀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신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내는 수준이 높아지셔야 돼요. 위의 사례라고 하면은 그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수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만들어서 며칠까지 제출을 하십시오, 인사팀에 제출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수준 높은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준비를 할 수 있고 없고, 그 다음에 파일 자체를 뭐 퀄리티에 대한 차이를 뭐 인정을 해주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각 이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준비하는 부분, 그리고 자료 조사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방식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면접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PT 면접은 제가 말씀드렸죠. 회사와 연관된 그런 부분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회사와 연관되어 있다는 건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경쟁사, 그 다음에 그 산업군, 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들이 상당히 과거에도 많이 나왔었고 최근의 트렌드도 이러한 부분으로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에 당연히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장단점 혹은 수합 분석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마케팅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런 주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트렌드, 뭐 노령화가 될 수도 있고 저출산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뭐 산업 트렌드, 그 다음에 뭐 회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 기업 혁신 전략, 이런 것 분야 자체가 회사와 연관된, 제품, 서비스와 연관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이 부분에 대한 뭐 PT 면접에 대한 자료 수준에 대한 난이도가 확 차이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와 연관된 이런 부분은 가시기 전에 좀 인터넷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알아보시고 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토론 면접입니다. 토론 면접은 토의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토론은 찬성과 반대쪽을 나눕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토의는 여러 명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가장 이상적인 내용을 도출해내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토론은 일단 찬성하고 반대 두 그룹을 나누게 되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찬성은 반대를 설득을 해야 되고 반대는 찬성을 설득을 해야 되고, 뭐 물론 사회자가 있고 없고 이런 부분도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뭐 최근에는 사회자 없이도 이렇게 그냥 찬성하고 반대만 딱 나눠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 일부 금융권이기는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예전에는 토론 면접을 할 때 이쪽 분 좋고요, 이쪽 의견도 좋습니다 해서 화합하는, 이렇게 해서 그런 뭐 최종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토론 면접이 있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약간 좀 공격적으로 방식이 바뀐 데도 있어요. 자, 찬성 측은 무조건 반대 측을 이기셔야 됩니다. 반대 측은 찬성 측을 무조건 이기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그런 회사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약간의 뭐 산업 트렌드랑 아니면은 경기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자꾸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고객을 설득을 하고 해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더 이런 쪽에서 능숙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라도 공격적인 토론 면접 방식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게 어떤 방식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준비해야 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공격적인 토론 방식은 여러분들이 가셨을 때 당황하거나 대답을 못할 경우에는 실제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유념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면접관들은 보통 뭐 디귿자 형식이나 아니면 뭐 니은자, 아니면 그냥 뒤에서 돌아다니면서 혹은 앉아서 여러분들을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매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면접관들이 굳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찬성하고 반대가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을 양쪽 혹은 뒤쪽에서 보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면접관들을 전혀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인원은 3대3 혹은 4대4, 5대5 이 정도가 가장 많아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 조당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통 3명에서 5명, 찬성 측과 반대 측, 너무 많지 않은 인원 수준에서 진행이 된다. 그리고 30분에서 아마 진행하시게 되면 60분, 최대 60분 정도 진행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출 질문입니다. 빈출 주제죠. 자, 토론 면접에서 옛날부터 많이 나왔었던 거, 사형제도, 군 가산점, 뭐 최근에는 주 52시간 되면서 그 다음에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찬반, 그 다음에 블라인드 채용,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의 최근의 트렌드들을 반영을 하는, 그리고 기업의 영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그런 주제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토론 면접의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면접을 가시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거치는 면접 중에 하나가 바로 인성 면접입니다. 인성,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인성을 보기 위한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성 면접은 자기소개서에 작성된 여러분들의 성향이나 성격, 그 다음에 장단점, 그 다음에 뭐 인생관, 뭐 이런 부분을 면접관들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질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답을 하면 또 면접관들이 그와 연관된 꼬리 질문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구조화 면접 초기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인성 면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이 꼬리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대답을 했으면 그 대답을 가지고서 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또 대답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장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간혹 면접장을 가시게 되면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게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면접장에 가셨을 때 실제 여러분들한테 100% 솔직하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단점까지 모두 다 실제로 나타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함정에 빠지시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100% 솔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안 좋은 점, 나의 단점 이런 부분까지 굳이 여러분들이 인성 면접에서 솔직하라고 해서 그걸 다 나타냈을 경우에 결과는 여러분들은 탈락을 하시게 될 수가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최대한 안 좋은 것들은 여러분들 오픈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 면접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성 면접은 시간이 보통 여러 명을 두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인성 면접은 최종이나 아니면 실무진에서 같이 사용을 하는데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더라도 10개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자기소개부터 해서 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뭐 특정 질문들 뭐 이렇게 했었을 때 총 10개가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1대1 혹은 다대1로 해서 좀 긴 시간 동안 그런 면접을 진행하는 회사가 간혹 있어요. 그럴 때에는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 뭐 따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면접관들의 궁금증이 해결되기 전까지 계속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인성 면접 그럼 어떤 주제들이 많이 나오느냐? 자, 여러분들 처음에 자기소개서에 썼던 그런 뭐 지원 동기나 장단점, 그 다음에 1분 자기소개 이런 부분 당연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개인 약속이 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일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힘든 경험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갖고 있는 생각,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방식 이런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주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회사 업무와 개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솔직하라고 해서 전 개인 약속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현명한 대답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런 부분도 인성 면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롤플레잉 면접입니다. 롤플레잉 면접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회사에서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특정 회사, 특정 직군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뭐 대표적인 게 영업직군. 영업은 말 그대로 사람들을 1대1로 만나야 되는 그런 직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설득하고 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롤플레잉 면접, 역할극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특정 회사라고 제가 했지만 산업군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비스업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영업직군도 될 수도 있고 쇼호스트 관련된 그런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상황을 주고서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실제 여러분이 그 당사자로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면접관들은 옆이나 앞이나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해결하는 방식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보시고 실제 체크를 하셔서 이제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을 구분 짓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물론 고객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당황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졌느냐, 그리고 긴장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부분은 너무 길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 10에서 20분 정도, 아무리 길어도 20분 안쪽으로 끝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은 면접관들이 피드백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비스랑 이쪽하고 좀 연관된 직무들이 많기 때문에 뭐 당연히 블랙 컨슈머 이런 주제라든지 아니면 민원인, 그 자기 회사에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뭐 제품 판매라든지 아니면 계약을 수주할 때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실제 겪는 직접적인 상황과 연관된 그런 면접 방식이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면접에 대한 실제 방식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종류도 많이 살펴봤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살펴보고 실제로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가시기 전에 이 부분을 저는 명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결과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A부터 Z까지 다 살펴드렸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A부터 Z까지 알고 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영상 보여드렸던 거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면접장에서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